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나리오 팟입니다. 음, 주식은 평생 해야 하는 자산 증식 수단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결국 언젠가는 본인 혼자 홀로서기에서 주식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씩 하나씩 주식을 익혀두시고 본인 것으로 만드는 것이 좋겠죠? 음, 제가 기초적인 부분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지레짐작을 하고 계속 분석 영상만 올려드렸는데, 피드백을 받아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기초가 아직 생소하시고 뭐 이런 분들이 많아서 오늘부터 좀 차근차근 강의를 찍어 보려고 해요. 원래는 좀 시간이 지나서 커리큘럼을 완벽하게 짜고 진행을 해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좀 시급한 것 같아서 조금 순서가 뒤죽박죽 될 수도 있지만 차근차근 거슬러 올라가서 제가 맨 처음 공부할 때처럼 같이 공부하는 시간 가져봅시다. 다른 수많은 일반적인 강의들처럼 너무 책처럼 뻔한 얘기나 오히려 들여다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는 강의들 많거든요. 음, 저는 그런 너무 뻔하고 무책임한 그런 책이나 강의에서 제가 뒤통수를 많이 맞아봤어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주식하면서 그런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거예요. 음, 그래서 저는 그런 강의는 안 하고 싶고, 최대한 제가 알고 경험하고 현실성이 있고 실용적인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좀 찍어보려고 해요. 음, 매 강의마다 영상은 최대한 짧고 간결하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짤막한 영상을 좀 자주자주 찍을 수 있게끔 노력해 볼게요. 자, 바로 오늘은 1강 챕터 1 캔들 차트와 기본적인 용어나 개념을 좀 포괄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주식을 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는 차트, 한국 같은 경우는 기본이 캔들 차트로 되어 있어요. 캔들 차트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캔들 차트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캔들은 하나하나의 봉을 나타내요.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여기 색칠이 되어 있죠. 이렇게 이런 봉들, 이게 하나하나의 캔들, 뭐 조금 쉽게 저희가 입에 붙는 말로 하면 봉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봉. 그래서 이게 빨간색일 때는 양봉, 그쵸? 파란색일 때는 음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음, 이 캔들은 일단 이걸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이걸로 설명을 드려야겠구나.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기 위해서, 자, 캔들에는 여러 가지 정보가 담겨져 있는데, 시가, 종가, 저가, 고가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양봉에 이 양봉과 음봉이 조금 다르거든요. 잘 보시면 여러분, 이 양봉은 이 부분, 여기가 시가예요. 양봉은 이 부분이 시가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양봉이란 거는 올라갔다, 플러스 되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 이게 뭐 증권사 뭐 HTS, MTS마다 색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색은 좀 다를 수 있는데 보편적으로는 빨간색을 양봉, 파란색을 음봉으로 보는데, 양봉에서는 이 아래쪽이 시가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종가가 돼요, 종가. 여기가 종가고, 이 꼬리, 윗꼬리, 아랫꼬리들은 뭘 나타내냐면, 이게 일봉 기준이에요, 일봉 기준. 일단은 일봉, 일봉 기준인데, 여기는 밑꼬리 같은 경우에는 저가입니다. 저가. 이 캔들의 아이고 이 캔들의 됐다. 가장 낮은 가격을 찍었을 때가
이 저가로 표시가 돼요. 그리고 여기는 뭘까요, 여러분들? 아이고, 아이고, 되돌리기.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좀 익숙하지가 않아서요. 이 부분은 고가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음봉일 때는 어디가 시가가 될까요, 여러분? 맞습니다. 여기가 음봉에서는 시가가 돼요. 그리고 음봉이란 거는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게 되죠. 그럼 여기가 뭐죠? 종가. 마칠 종자. 이 캔들, 이 봉이 맞췄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가격에서 끝났다는 거예요. 끝나면 다음 이제 캔들, 다음 캔들이 이렇게 여기 표시가 되겠죠. 다음 캔들이. 아무튼 그리고 여기는 마찬가지로 저가, 여기는 고가가 됩니다. 이런 캔들의 모양, 이런 캔들들이 이렇게 하나, 둘, 셋 캔들들이 이렇게 여러 캔들들이 쭉 모여 있으면 이 모인 캔들들을 통해서 우리가 차트라고 하고 이 차트를 분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캔들엔 많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긴 양봉을 저희가 장대 양봉이라 그래요. 장대 양봉. 마찬가지 긴 음봉을 장대 음봉이라고 하고, 이 장대 양봉 혹은 장대 음봉은 당연히 강한 힘이 담겨 있다라고 보면 돼요. 강한 힘. 이거는 매수세가 강하고 얘는 매도세가 강합니다. 얘는 매도. 얘는 매수. 자, 일단은 여기까지. 그래서 이 캔들을 만들 때는 이게 가격이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서 캔들이 처음에 딱 생긴 다음에 가격이 왔다 갔다 해요. 계속. 여기가 100원이면 여기가 90원, 여기가 110원이에요. 그러면은 계속 가격 왔다 갔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1분 단위로 캔들이 하나씩 만들어진다고 하면 1분 동안 계속 싸워요. 이 가격이 형성되는 것은 여러분들 좀 지워볼게요. 가격이 형성되는 건 예를 들어서 이거 아니죠? 어떤 사람이 A라는 종목을 두 명의 사람이 이 A라는 종목이 10원이에요. 이 두 명의 사람이 이 종목을 사려고 해요. 사려고 할 때 이 두 사람 다 10원을 제출하면 이 A라는 종목은 한 주밖에 없는데 둘 다 10원을 내면은 이 둘 중에 누구한테 팔아야 될까요? 누구한테도 팔 수가 없죠. 혹은 먼저 주문한 사람한테 팔겠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밖에, 여러분 수요와 공급 법칙 배웠죠. 이렇게 공급이 하나밖에 없는데 살려는 사람이 두 명이면 가격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더 많으니까. 여러분들 코로나 때 마스크 품귀 현상, 그때 마스크 가격이 하나에 막 5,000원, 만원 이렇게 올라갈 때 있었잖아요. 그때 공급하는 양은 적고 수요는 많으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 원리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이거는 여러분들 보셨으니까 지우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매수세가 강할수록, 즉 매수세가 강하다는 거는 이 종목을 사려는 사람들이 혹은 주문, 이게 마우스로 글씨 쓰는 거라 좀 이해해 주세요. 사려는 주문이 많을수록 가격은 올라갑니다. 마찬가지로 팔려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은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근데 막 살려는 사람들이 막 달려들고 팔려는 사람들이 막 달려들면 캔들이 이렇게 마감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중간에 이렇게 몸통이 없고 이렇게 마감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도지형
십자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십자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십자 캔들이라고 시가도 100원이고 종가도 100원에 마감을 한 거예요. 살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그리고 살려는 사람들이 계속 여기서 싸우다가 결국 여기서 마감을 한 거예요. 가격이 사려는 사람이 많으면 올라가죠. 막 올라가요. 그럼 팔려는 사람들이 막 팔아. 그럼 또 가격이 다시 내려가. 그래서 또 살려는 사람들이 잡아줘. 그러면 또 올라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여기 100원에서 마감을 하면 이렇게 도지형 캔들, 이렇게 십자형 캔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십자 캔들을 보면 저희가 최소한 알 수 있는 정보는 뭐예요? 이 십자 캔들을 보면 우리는 여기서 매수세와 매도세가 굉장히 강하게 정말 동일하게 매수세와 매도세가 동일하게 들어왔구나. 이 캔들에서는 이런 정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양봉에서는 다시 이 양봉에서는 우리가 어떤 정보를 알 수 있냐면 여기서는 이 타이밍, 이 날, 이게 이 캔들이 단위가 1단위가 있고 월 단위가 있고 분 단위가 있고 많지만 그 단위에 따라 그 기간 동안 이렇게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많았구나. 이 매수하려는 주문이 많이 들어왔구나. 반대로 매도라면 매도하려는 주문들이 많았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어떤 참여자들, 이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투영이 되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분석하고 참여자들이 하나하나 이런 캔들을 만들어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분석을 하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캔들 차트 안에 이 캔들의 시가, 종가, 고가, 저가는 매우 매우 큰 어떤 저희에게 힌트가 되는 겁니다. 계속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를 조금 연달아 말씀드리면 차트를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설명드리기 위해서. 자, 삼성전자 차트예요. 이건 삼성전자 차트인데 보시면은 봅시다. 이게 일봉이에요. 일봉. 정말 어렵네요. 일봉 기준 차트고, 일봉이라는 거는 여러분 하루하루 이 캔들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루 장이 시작하고 장이 끝나는 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가리키고 있는 이 봉 같은 경우에는 이 하루 시작 가격은 여기고 이 마무리된 가격은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종목은 처음에 시세가 막 살려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마감을 한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지금 윗꼬리가 여기 이렇게 윗꼬리가 보이죠? 윗꼬리. 이 윗꼬리가 여기까지 가격이 올라갔다가 여기서는 막 좀 사람들이 판 거예요. 막 파니까 다시 가격이 내려와서 결국 여기서 마감을 한 거죠. 여기서.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요 음봉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되죠? 시가가 여기였어요. 파란색으로 좀 바꿔서 시가가 여기였는데 여기서부터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 윗꼬리가 있다는 거는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상승을 했어요. 이때까지는 빨간색이었겠죠. 상승을 하다가 이 상승을 지켜내지 못하고 쭉 하락해서 종가가 어디예요? 여기가 종가죠. 여기가 종가니까 종가 여기서 이렇게 마감을 한 거예요. 마감 색칠. 그러면 이 봉 여기서 시작했는데 위로 한번 쳤다가 쭉 빠져가지고 여기서 끝났다는 거. 매도세가 강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캔들 하나를. 좀 이해가 되세요? 차트는 시간별로 다르게 볼 수 있는데 길게는 연 단위, 연 차트부터 이렇게. 이게 삼성전자의 1년 단위예요. 그러면 이 봉 하나가 1년이에요. 1년. 1년 동안 1년 1월 1일 가격의 시작은 여기였고 12월 31일 가격 끝은 여기서 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1년 단위로도 볼 수 있고 월 단위, 주 단위, 일 단위, 그리고 분 단위로도 볼 수 있어요. 분 단위로. 분으로는 막 움직임이 거의 없죠. 삼성전자는 대형주라서 움직임이 좀 없어요. 아무튼 분도 60분 단위, 30분 단위, 45분 단위, 5분 단위, 3분 단위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분 단위까지 볼 수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분 차트와 일 차트를 굉장히 많이 참고를 해요. 단기적인 매매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좀 더 거시적으로 차트를 보면 뭐 주, 월, 년 단위까지 활용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 그런 식으로 활용을 많이 하고요. 다음으로 차트에는 기본적으로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줄여서 이평선이라고도 하고 20일 이동평균선이면 20선이라고도 말하기도 해요. 뭐 5일 이동평균선은 5선, 60일 이동평균선은 60선 이렇게. 그래서 20, 20, 20일 이동평균선은 똑같은 거예요. 20선이라고도 부르고 똑같이 20, 이평선 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 같은 말인데 좀 편하게 부르기 위해서 이게 기니까 편하게 20선 혹은 22평선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이 이평선이 뭐냐?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간단하게 지금 여기 보이는 이런 여러 가지 선들 있죠. 이 선들이 제가 설정한 이동평균선이에요. 뭐 5일 이동평균선, 10일 이동평균선, 20일 이동평균선 이런 식으로 다 각기 다른 이동평균선들인데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이 이동평균선 챕터 강의 때 제가 정말 디테일하게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시간 관계상 다음 걸 좀 알려드리면 흔히 말하는 정배열, 역배열이라는 게 있는데 들어보셨나요? 정배열 그리고 역배열. 정배열이라는 거는 이 이동 평균선들이 작은 순서대로 있는 거예요. 5일 이동 평균선이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 아래에 10일 이동 평균선 그리고 그 아래에 20일 이동 평균선 그 아래에 뭐 쭉쭉쭉 나가요. 뭐 30일이든 40일이든 50일이든 이런 식으로 이 이평선이 큰데 큰 게 이렇게 아래에 있어요. 작은 게 위에 있고 작은 이동 평균선이 이렇게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이게 5일이면 10일 이동평균선은 이렇게 있고 뭐 20일 이동평균선은 이렇게 있고 이게 정배열이에요. 역배열은 반대겠죠. 정확히 반대예요. 역배열 같은 경우에는 큰 이동평균선 60일이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 뭐 30일 그 다음 10일 그 다음 5일 그 다음 뭐 3일 이런 식으로 큰 게 위에 있는 게 역배열입니다. 이 정도로만 일단은 알아두시면 돼요. 자, 거래량. 여러분 거래량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볼게요. 주식은 단위가 한 주, 두 주 이런 식인데 가격이 종목마다 다르죠. 어떤 종목은 한 주에 100원, 어떤 건 1000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한 주에 79,800원입니다. 거래량이라는 거는 이 가격과는 무관해요. 가격과 상관없이 정해진 시간 동안 얼마만큼의 총 매수와 총 매도가 주문이 체결되는지 나타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볼게요. 예시를 들면 하루에 매수가 100주, 매도가 200주 나왔죠. 그러면은 거래량은 몇 주일까요? 총 거래량은 300주가 되는 거예요. 300주. 그래서 이 봉이 여기가 300주, 여기 200주, 100주 이런 식으로 이 거래량, 총 거래량의 합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1봉. 이 캔들이 하루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 캔들 아래에 있는 이거는 이 하루 동안의 거래량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차트가 뭐 분봉으로 변하면 그래서 이 하나의 봉 단위가 뭐 1분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 밑에 거래량은 이 1분 동안 총 거래량의 합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차트의 이 거래량 색깔들은 이 색상은 기본적으로 기본 세팅은 전날보다 이 전일보다 만약에 이날이 거래량이 이날 이만큼인데 그 다음 날은 이렇게 거의 반으로 줄었잖아요. 이 날보다 그 다음 날 거래량이 적으면 이게 파란색입니다. 음봉이죠, 음봉. 파란색으로 떠요.
그리고 만약에 이날보다 이날보다 여기 있다. 이날보다 지금 이날 거래량이 늘었죠. 거래량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 봉은 빨간색으로 떠요. 이게 기본 세팅인데 왜 지금 제 차트는 다르냐? 저는 다르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사람마다 차트의 세팅이 다르니까 이걸 바로 어떻게 세팅하겠다 결정할 필요가 없고 조금씩 경험하면서 본인에게 맞게 세팅을 하시면 되는데 제 세팅 같은 경우에는 이 차트의 가격이 만약에 양봉 빨간색이다. 그럼 이 거래량도 빨간색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고 파란색이다. 그럼 파란색으로 나타나게끔 이 차트가 양봉인지 음봉인지에 따라 거래량 그 봉의 색깔도 따라가게끔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저는 기본 세팅과는 좀 다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거래량은 거의 제일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해요. 차트 분석에 다시 좀 넘어가서 자 차트 분석의 핵심은 거래량이라고 저는 감히 말하겠습니다. 감히 저는 말하건대 이 거래량은 거의 제일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설명은 제가 강의를 차차 들으시면서 공부를 한번 해보고 이번 영상 마지막으로 전반적으로 알아야 할 용어 몇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마우스로 쓰면서 하는 게 좀 느린 것 같으니까 이번에는 뭐 쓰지 않고 좀 말로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국내에 상장된 주식시장은 코스피와 코스닥 들어보셨죠? 코스피는 주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규모가 좀 큰 회사들이 속해 있는 게 코스피예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코스닥은 규모가 주로 작은 중소형 기업이나 벤처기업 같은 기업들이 속해 있는데 가능성이 높은 바이오주들이 특히 많이 속해 있습니다. 코스닥은 미국 시장의 나스닥 시장과 비슷합니다. 기술주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기업의 펀더멘탈을 본다고 하는데 이건 기업의 기본적인 실적, 재무 상태를 어떤 지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보다 객관적일 수 있는 요소들을 기업의 펀더멘탈이라고 하고요. 컨센서스라는 용어는 시장에서 이 종목에 대해 예측하고 있는 기대값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컨센서스, 기대값. 모멘텀이란 말 들어보셨을 텐데 주가 등락에 대한 힌트 내지는 지표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뭐 땡땡 바이오라는 종목은 코로나의 수혜를 받아 상승한 종목인데 코로나가 종식되어 가면서 모멘텀이 사라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쓰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상한가, 하한가 이런 건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보셨을 테니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우리 주식시장은 하루에 등락이 위로 30%, 아래로 마이너스 30% 이렇게 정해뒀어요. 하루 등락이 이 이상, 이 이하로 갈 수 없어요. 하루 리미트를 걸어놨습니다. 이 이상 등락이 심하면 투기나 불특정 다수가 피해볼 수 있다. 뭐 소위 말해서 작전 세력에게 당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그 상한가, 하한가, 상한과 하한을 정해둔 거예요. 비슷한 거로 상승 VI, 하락 VI라는 게 있는데 이 VI는 상승이든 하락이든 10%마다 2분간 단일가 매매를 진행해요. 이 단일가 매매라는 것도 제가 추후 강의에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 VI가 우리말로 하면 변동성 완화 장치인데 너무 급격한 주가의 변동을 좀 제어하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거를 추후 매매법 강의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VI가 또 매매에 쓰이게 돼요. 역시 상한가 하한가도 매매에 뭐 상한가 따라잡기 하한가 따라잡기 뭐 이런 식으로 매매법에 많이 쓰이는데 이런 주식의 규칙들이 매매에
활용된다는 거 여러분들 이 정도까지만 아시고, 오늘 강의가 제 생각보다 좀 길어졌는데 짧게 하려고 했는데 벌써 20분이 넘었네요. 오늘은 깔끔하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오늘 공부한 것들 많은 것 같지만 정말 기본적인 것들만 설명드렸으니까 최소한 이런 오늘 공부한 것들은 꼭 익혀 두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